A씨는 한 빌라 3층에 월세로 입주하였고 위층에는 집주인 B씨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위 빌라에 살면서 평소 층간소음과 주변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보복할 마음으로 31차례에 걸쳐 새벽에 둔기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콩콩 소리를 내고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크게 틀거나 게임을 하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A씨의 이런 행위가 계속되자 위층에 사는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가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계속 항의하거나 욕설 고함으로 위협한 것은 아니고 고의로 이웃에게 반복적인 소음을 일으킨 것인데요. 이 경우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음을 반복해서 내며 이웃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위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면 실제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저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관계, 구체적 행위의 모습과 경위, A씨의 말과 행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A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A씨의 행위는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그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이 수개월 내에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이웃의 신고로 출두한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대화를 거부했던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들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행위를 했던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